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입니다. 누구에겐 이른 시간이겠죠. 일단은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좀 어떠셨나요? 어찌되었든 상승은 했죠. 상승은 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바닥은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어제 드린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오늘 갭 상승을 했죠. 갭 상승을 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결국엔 조금씩 흘러내리면서 음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나쁘지 않은 음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미증시가 조정 중입니다. 그 이유는 Wall Street Slide as Rising Treasury Yield라고 하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어서 다시 증시가 고꾸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되게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 또 증시가 올라가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또 증시가 떨어지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니까 여기 현재는 펀더멘탈 이외에 나머지 글로벌 경기를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망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호재가 있으면 올라가고 악재가 있으면 떨어지는데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는 거예요. 이미 드러난 악재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고 누구나 예상 가능하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자고 일어났다가 금리 상승한대 하면서 파는 사람은 없겠죠. 과거에서 오지 않은 이상 그런 상황입니다. 골디락스 같은 상태죠. 자, 오늘 증시를 보시면 이 높게 치솟은 이 회색 봉이 보이시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음봉입니다. 근데 갭 상승 이후에 떨어진 거죠. 밑꼬리를 달았잖아요. 이거는 추가 하락이 발생하지 않을 음봉입니다. 내일 갭 하락을 하더라도 빠르게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수급이나 움직임을 생각해 보면 유추가 가능한 포인트입니다. 자세히 보려면 분봉을 보면서 봐야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갭 상승을 했잖아요. 갭 상승이라는 건 호재가 동반됐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근데 호재는 없죠. 이제 호재는 없습니다. 그 영국의 감세 정책을 철회한 거는 어제고 오늘 갑자기 또 하루 지났는데 영국이 감세한데 또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가 분위기가 좋아서 갭 상승을 했는데 그 외에 호재가 없으니까 다들 털고 나오는 겁니다. 단기 자금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여기서 보이는 거고 그게 하나 증거예요. 단기 자금이 많다. 그럼 결국엔 갭 상승을 이끌어온 건 단기 자금이고 걔들은 수익을 보고 나갔다는 겁니다. 일단 그것만 체크하고 그러니까 어제 엊그제 떨어질 때 매수했던 단기 자금이 빠져나간 거고 자 그러면 자 단기 자금이 여기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갔어요. 여기서 들어온 단기 자금이 여기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 부분까지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 멈췄잖아요. 그 이유는 단기 자금이 들어왔고 단기 자금이 나갔는데 그 중간에 매수하는 세력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매수가 더 강했다는 거죠. 음봉이 발생했지만 세계 캔들을 봤을 때는 매수가 강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는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이런 게 발생하거나 거래량이 없었으면 신뢰도가 낮은데 지금 거래량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반대 매매는 뒤에서 보겠지만 반대 매매 비중도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악재나 호재는 지금 없는 뜨뜻미지근한 장세인 걸 전제로 하고 봤을 때 수급이 안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급이 안정되고 있다. 요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 뒤에는 이제 호재, 뉴스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내가 뉴스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관망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또는 수급이 몰리는 그 대장주 중심으로 단기 트레이딩이 굉장히 유리해 보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방망이를 길게 잡으면 안 되겠죠. 길게 잡으면 안 돼요. 자, 예탁금이랑 단기 그 반대 매매 비중을 보면 예탁금은 잠깐 늘었어요. 늘었는데 좀 미미해 보이고 어차피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인데 지금 보시면 반대 매매가 점점 줄고 있다. 오늘 갭상승을 시작했지만 반대 매매가 어제보다 높았죠. 약간 요런 건 좀 체크해 봐야 돼요. 요거까지만 체크하고 반대 매매가 줄고 있다 정도만 체크하겠습니다. 반대 매매가 축소하고 있죠. 증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로 단기적인 바닥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B2 규모가 2년 만에 최저랍니다. 신용 공여 잔고가 17조까지 떨어졌어요. 진짜 30조 넘고 뭐 이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17조까지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10조가 넘으면 증시에 신용이 너무 많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7조입니다. 줄어든다면 10조 밑으로 떨어져야겠지만 지금 아직 시장에 풀려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17조는 현재는 적정해 보입니다. 제가 그때 뉴노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B2
신용에 대한 뉴노멀 시대가 시작됐다. 그만큼 자본이 팽창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17조는 예전보다 많지만 현재로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전보다 돈이 70% 이상은 풀렸잖아요. 아무리 회수가 돼도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습니까? 그게 전부 다 회수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17조 정도가 이제 거의 바닥권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신용 반대 매매는 지금으로부터는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무역협회가 4분기 선박 반도체 빼고 전 품목 수출이 악화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4분기가 별로 안 좋다라는 겁니다. 4분기, 1분기, 2분기까지 약간 침체가 오겠죠.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이런 뉴스가 나올 겁니다. 수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회복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좋다. 그때다. 이건 아니겠죠. 예, 그때 되면 이미 증시는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투자하는 게 맞을지를 여기서 가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추경호 부총리께서 시장 환경 변화, 금투세, 금융투자세 도입을 2년 유예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5천만 원 이상의 주식 투자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본 투자자는 0.8%예요. 이 되게 이상하죠, 생각해 보면. 작년, 재작년은 수익을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천만 원 이상 수익 본 투자자가 0.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되게 웃기죠, 생각해 보면. 예, 뭐 현재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비율은 이렇답니다. 그리고 금투세가 2년 유예,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이게 종목당 10억 정도 보유하면 대주주로 치부를 했어요. 과세를 많이 때렸거든요. 근데 이걸 100억으로 높이겠다고 합니다. 증시에 우호적인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증안펀드 어제 말씀드렸죠. 두 번째 사유였습니다. 증안펀드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증시안정펀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거슬러 올라가서 1990년에 그때 막 시장 폭락이 했어요. 신용이 터져가지고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시장 폭락을 대응하자라는 방안으로 증권시장 안정기금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들이 동시효과 때 반대매매가 나오는 걸 받아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들 덕분에 증시가 안정이 됐구나라고 느꼈었어요. 그 뒤로는 이제 증시가 불안할 때마다 증시안정펀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애들은 결국에는 그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받고 이런 안정기금을 출자하는 겁니다. 2020년 코로나 당시를 얘기해 볼게요. 이때 당시에도 증시 안정 펀드가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얘들이 나오는 대신 어떤 데다 증시 안정을 도모하냐라고 했을 때 코스피 200 등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종목 중심으로 운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주로 담고 있는 ETF에 투자를 하겠다. 패시브 전략인 거죠. 특정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ETF를 써서 전반적으로 증시를 끌어올리겠다. 근데 전반적인 게 아니고 코스피 200에 포함된 대형주 중심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 안정 펀드가 나오는 건 나오는 건데 그 글자만 보지 말고 어떻게 운용할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가 어떻게 좀 나오는지 봐야 돼요. 그러면 증시 안정 펀드가 나온다. 그다음에 코스피 200 중심으로 대형주를 한다라고 하면 대형주에 투자함이 맞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삼성전자 이런 게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겠죠. 걔들에게 패시브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 보겠습니다. 요때였어요. 그때 폭락이 나올 때 대폭락 직전입니다. 그때 서킷 브레이크 터지기 직전에 증시안정펀드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온 거를 비웃기라도 하듯 쭉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증시안정기금도 이제 의미가 없구나. 세상은 망한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 다 문 닫고 망한다 이랬었는데 떨어진 다음에 바로 상승했죠. 실질적으로 증시안정펀드가 투입이 안 됐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그 글자로만 남은 증시안정펀드였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입니다. 3월 17일. 자, 이 바닥 쳤는 게 3월 19일이었죠. 19일 이틀 전입니다.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유동화 회사 보증, 금융안정기금 등 컨티니언시 플랜에 따른 시장 안정 조치와 증시 수급 안정화 방안이 즉시 가동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입으로 얘기했고 바닥 친 다음에 요때 아마 형성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막상 증시에 투입될 타이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말 자체가 시장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대중공업에 대해